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하는 여러분 돈 관리, 그 돈 관리를 좀 더 쉽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 자리에 선 박원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돈 관리 좀 잘하고 싶으시죠? 별로 쓰는 것도 없는데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고 남들은 얼마 모았다, 뭘 샀다 하는데 나 뭐 하나 싶고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아마 돈 관리 생각하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한숨만 푹 나오신다고요? 갑갑하기만 한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손 들어보실래요? 네, 보세요.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만의 고민은 아니고요. 그 고민들 많이들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고요. 그 고민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고민에서 예외적인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 고민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자, 저를 좀 믿고 잘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들 제가 달라지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 돈 관리하는 걸 조금 더 쉽고 체계적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이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잘 듣고 잘 따라하시면 분명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저는 앞으로 이 영상을 포함해서 3번 여러분들을 뵐 거예요. 자, 3번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비상금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비상금? 꽁돈 훔쳐드는 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런 것도 비상금이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비상예비자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상예비자금이 돈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 비상예비자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똑똑하게 돈 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가계부들 열심히 쓰시고 계신가요? 네, 가계부는 쓰는 게 좋나요? 아닌가요? 모르시겠다고요? 네, 카드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통장이 되어버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아주 지혜롭게 벗어날 수 있는지 좀 똑똑하게 돈 잘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돈 모으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돈을 잘 쓰면 자연스럽게 돈도 잘 모아지는 거 맞거든요. 근데 어떻게 모으는 게, 그냥 막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으는 게 맞는지, 그리고 돈 모으는 목적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여러분들이 꼭 듣고 싶고 꼭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들이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잘 이끌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따라와만 주시고요. 그리고 꼭 당부를 드린다면 익힌 바를 그냥 익힌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해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고민 제가 굉장히 사회초년생들한테 많이 드는 그런 고민들이거든요. 아마 한 분의 고민이 아니라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돈 쓸 일이 생길까 봐 무턱대고 저축도 못하겠고 큰맘 먹고 적금 들고 나면 꼭 몇 달 안 가서 돈을 깰 일이 생기고 그렇죠. 자, 이런 문제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문제들인데요. 이런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비상금 확보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고 들어가면 비상예비자금을 마련합시다. 자, 이걸 이제 차차차차 풀어드릴게요. 비상금은 비상예비자금을 말하는데요. 비상시 쓸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해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비상금은 언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기에 말 그대로 보통 때보다 더 많은 돈, 갑자기 더 많은 돈을 써야 될 때, 그럴 때 비상금이 있으면 좋겠죠. 자, 또 어떨 때 비상금이 필요할까요? 자,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소득이 일정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득이 되게 들쭉날쭉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느 달은 100만 원을 버는데 어느 달은 70만 원, 뭐 어느 달은 150만 원 이런 분이요. 자, 이런 분들은 지출 관리 자체가 매우 힘들어요. 자, 이런 분들에게 비상예비자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꼭 있어야 되는 계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 아까 갑자기 보통 때 쓰는 경우보다 많이 쓰는 경우에 필요하다, 소득이 들쭉날쭉한 분들에게 필요하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평상시 지출보다 더 많은 지출을 요할 때, 물론 지출 관리의 구체적 방법은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평상시 지출 이외에 더 많은 지출, 뭐가 있을까요? 자, 여름에 친구들과 뭐 바다를 보러 여행 간다거나, 아니면 명절이나 생신 등 어떤 특별한 이벤트 있죠. 그런 이벤트를 위해서 돈을 쓸 때, 그리고 노트북을 장만하기 위해서 돈을 쓸 때, 이럴 때는 매일 상시적인 지출보다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충당해야 될 때 비상예비자금 필요합니다. 이런 지출을 비정기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매월은 아니지만 1년으로 따지고 보면요, 이런 지출을 꼭 할 때가 생긴단 말이죠. 자, 매월 100만 원 쓰다가도 이럴 때는 130만 원이 필요하기도 하고 150만 원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이럴 때 빵꾸가 나겠죠. 그리고 100만 원 쓴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정기적으로 적금하는 사람들은 적금을 하는 와중에 돈이 부족해서 적금을 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 비정기적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자금 정도는 반드시 비상예비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 비정기적 지출 예산, 연 비정기적 지출을 어느 정도 써야 될까? 한 연 200만 원 정도 더 필요할까? 그러면 200 정도의 자금은 별도의 비상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야 그 비상금이 그 역할을 해야 적금을 깨지 않고 만기까지 쭉 저축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만기까지 저축을 하고 싶어도 그런 돈 쓸 일이 생기면 뭐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적금을 깰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적어도 연 비정기적 지출 예산, 그 예산 정도만큼은 반드시 비상예비자금으로 확보해 두자. 그것이 첫 번째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두 번째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와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이 일정한 분도 물론 있지만 소득이 들쭉날쭉한 사람들도 사실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금을 두는 게 맞는데 이건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소득이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소득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연간 합산 소득은 1,830만 원입니다. 근데 매월 소득이 다 다르죠? 어디에 기준점을 들고 생활비를 써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죠. 자, 만약에 이 사람의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 정도 든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달은 그 정도 버니까 괜찮고 어떤 달은 그거보다 적게 버니까 모자라겠네?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득이 이럴 경우에는 많이 버는 달, 150만 원 정도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50만 원보다 더 많이 들어온 달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자금들을 빼는 거예요. 그 자금들을 별도로 분리해서 비상예비자금 통장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처럼. 자, 3월 달에 170만 원 벌었으니까 20만 원 더 들어오겠죠? 5월 달에 200만 원 벌었으니까 50만 원 더 들어올 거예요. 자, 9월 달에, 10월 달에, 12월 달에 150만 원이라고 하는 생활비 예산보다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때는 잉여소득으로 비상금 자금 계좌로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비상금이 170만 원 정도 확보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내가 보통 때 생각하고 있는 월 생활비 예산보다 추가로 들어온 잉여소득, 그 잉여소득은 비상자금 계좌로 모으고요. 자, 이 돈 어떻게 쓸까요? 중간에 적게 들어온 날이 분명히 있잖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표에서도 150보다 적게 들어온 달이 있었잖아요. 그 달을 위해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아마 다들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많이 들어오는 달은 많이 써요.
그리고 적게 들어온 달은 뭐 어쩔 수 없이 또 좀 적게 쓸 수밖에 없죠. 혹은 돈이 없으니까 빚을 지거나 카드 뭐 형 서비스를 받거나 뭐 카드로는 받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이 버는 달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달을 생각해서 내가 생각한 예산, 생활비 이상의 소득이 들어왔을 때는 그 소득을 별도의 통장으로 분리시키자. 그때 그 별도의 통장으로 분리된 자금이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아까 제가 소득이 규칙적인 사람도 비상금은 필요하고요. 소득이 이렇게 불규칙한 사람도 비상금은 필요합니다. 비상금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 비정기적 지출 예산만큼은 확보할 것, 그리고 소득이 불규칙한 분이라면 스스로 정한 선 이상의 소득을 비상금으로 확보할 것. 이거 꼭 유념해 두시고요. 사실은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비상금 한도는 적어도 6개월치 정도의 생활비는 확보해 두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가지고 비상금을 확보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비정기적 지출 예산만큼은 비상예비자금으로 확보하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거 꼭 비상금 계좌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비상금 통장 어떤 통장이면 좋을까요? 특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월급 통장과는 별도의 통장이면 됩니다. 그냥 은행의 보통예금 통장도 좋고 증권사 CMA 통장도 좋습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월급 통장 이외에 별도의 통장을 둔다는 그 사실만 잘 아시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걸 만드는 방법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소득이 불규칙한 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면 되고 잉여 소득이 있을 때 그걸 넘긴다. 그렇게 해서 비상자금을 만든다는 걸 이해하셨을 것 같고, 소득이 규칙적인 분들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제가 사회초년생들 상담을 꽤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비상금 당장 없는데 어떻게 확보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나의 월급 받는 구조가 월급 이외에 보너스, 인센티브 이런 거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소득이 들어온 달은 그 자금을 월급에서 분리해서 비상금 통장으로 옮기면 됩니다. 자, 월급 통장에 그냥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별도의 비상예비자금 통장으로 옮긴다.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그냥 월급 통장에 넣어두면 그걸 별도로 분리하지 않으면 인센티브 들어왔네? 보너스 들어왔네? 이번 달 좀 많이 쓰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그게 괜찮아요. 그래도 뭐 많이 번 달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습관이 된다면 돈 관리 자체가 엉망으로 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보너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별도의 통장으로 분리하는 것. 이렇게 해서 비상예비자금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인센티브도 없고 보너스도 없고 그냥 월급만 있어요.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축하기 이전에 비상예비자금 확보부터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상예비자금이 있어야 큰맘 먹은 저축 끝까지 할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굳이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적금에서 돈 쓸 일 있으면 깨서 쓰면 되지 뭐 굳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도 되죠. 물론 됩니다. 하지만 돈 관리는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뭔가를 끝까지 완성시켜보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도 쭉 힘들 거예요. 차곡차곡 돈 모으기 너무 어려워질 거란 얘기입니다. 적금을 끝까지 끝내보는 경험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적금을 끝까지 끝내보려면 중간에 적금을 깨는 행위를 안 해야 되겠죠. 그 저축 이전에 만약에 비상예비자금이 없다면 비상예비자금부터 확보하고 내가 적금을 20만 원 들기 전에 비상예비자금으로 한 6개월 정도 모아놓고 혹은 1년 정도 모아놓고 그 다음 적금. 비상예비자금을 저축보다 우선시하는 거, 그것들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비상예비자금은 어디까지나 소비를 위해 모으는 자금입니다. 그렇죠? 저축은 자산 형성을 위해 모으는 자금입니다. 두 개는 분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상금 만들고 그 이후 차곡차곡. 자, 지금까지 비상금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 수 있겠죠. 강조하지만 듣는 거에서 그치지 않기, 꼭 실천해 보기. 아시겠죠? 현명한 돈 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습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케이?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